안녕하세요. 코리아 템베거입니다. 오늘은 그 KOTC 장외 주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동창 그 퀀트 분석위원이 쓴 자료고요. 한경 컨센서스 가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약 89페이지 정도. 좀 양이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전반부에는 이제 정부가 이제 벤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장외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있다. 좀 이런 부분을 좀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장외 시장이나 코넥스에서 장외 시장 혹은 장내 시장 내 코넥스에서의 코스닥으로 이전을 조금 많이 완화하고 있다. 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보통 코스닥으로 이전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그 어느 정도 이익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 이익보다는 최근에는 그 이익 미실현 요건, 테슬라 요건과 같은 테슬라와 같은 그 성장 산업의 지금 벤처 기업들, 그리고 사업 모델 기술 평가 특례 혹은 성장성 특례, 이런 특별한 기술을 가진 좀 그런 기업들을 코스닥으로 좀 상장 이전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습니다. 좀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코스닥의 종목 수는 지난 2011년부터 계속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계속 늘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한 800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건 안 되는 종목들 상장 폐지를 당하고면서도 이제 계속 좀 늘고 있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넥스와 KOTC가 코스닥으로 이제 이전 상장한 사례는 이제 KOTC는 한 1년에 한 2차례 정도 되고, 코넥스는 한 7차례에서 5차례 정도 좀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KOTC는 어떤 시장이나 금융투자협회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장외 시장입니다. 그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장내 시장이고, KSM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장외 시장입니다. 그거 말고 이제 순수 장외 시장, 38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그런 장외 시장이 있고요. KOTC 같은 경우는 우리 MTS나 HTS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할 수 있고, 보통 이제 창업 단계에서는 이제 KOTC나 그 KSM 같은 장외 시장에서 거래를 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은 코넥스에 상장을 하고, 그 다음 안정성 단계에는 코스닥, 성숙 단계는 코스피로 가는 그런 단계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KOTC도 상한가, 하한가 30%고요. 그리고 경쟁 매매와 상대 매매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가 거의 안 돼요. 거래가 거의 안 되니까 그걸 좀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 그 KOTC는 한 130여 개의 거래업체가 있는데, 등록기업부가 있고 지정기업부가 있습니다. 등록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KOTC에 상장하고 싶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등록하는 게 등록기업부고, 지정기업부는 한국금융협회가 직접적으로 지정해서 KOTC에 상장시키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지정기업부가 전반적으로 좀 많아지는 추세이죠. 그래서 등록기업부는 조금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늘어나고 있고,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시가총액도 늘어나는 좀 그런 효과가 가지고 있다 보고 있고, 요 부분은 염동창 위원이 이제 보는 좀 유망 기업,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 그리고 3년간 그 캐펙스, 그러니까 투자가 1% 이상인 영업이익 흑자 기업, 좀 이렇게 봤는데요. 이거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라겠고, 이거는 염동창 위원이 좀 괜찮다고 생각한 기업을 분석한 그런 자료니까 이거 봐주시고, 이따가 이거 어디서 보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KOTC 전 종목 요약 재무제표가 뒷장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영업이익이 단위가 1000단위니까 마이너스 18억, 그리고 시가총액이 있죠. 이거를 한번 쭉 보시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좀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IB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20년에 1000억을 벌었는데 시가총액이 4,800억, 멀티플 한 4 정도로 아주 저렴한 부분이고, 뭐 KBS 미디어나 SG 신성건설 같은 경우도 한 30억을 벌었는데 이거는 좀 아니고, SK건설과 같은 진짜 대형 업체도 있고, 이제 조금 멀티플이 저렴한 업체를 볼까요? 넷마블레오, 뉴젠팜, 나산, 다하미텍, 디인이영씨, 대우산업 같은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작년에 220억을 벌었는데 시가총액이 330억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좀 거래가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돼서 저평가된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KOTC를 어떻게 보느냐 보면은 종목 편집에 들어가서 관심 종목 추가, 이거는 영문 기준입니다. 여기 보면은 KOTC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그런 기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총 한 132개 정도고, 아까 그 본 기업 중에 어디였죠? 마이더스 아이디, 롯데글로벌, 뭐 한 군데만 뭐 찍어볼게요. 그냥 한영철강공업이 있다. 보시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최근에. 거의 뭐 2017년에는 거의 막 900원 하는 게 거의 28,000원, 거의 한 300배 가까이 올랐는데, 보시면은 근데 거래량이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1700주밖에 거래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막 엄청 주가가 빠지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요 표를 잘 보시고, 저평가된 종목을 많이 사면 안 되고, 한 뭐 진짜 커피 마실 돈 5,000원으로 하루에 한두 주씩 그냥 조금씩 사보시는 거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번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넥스보다도 약간 좀 소형 기업들, 근데 엄청나게 우량 기업도 많아요.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든지 세메스라는 그 기업도 있고, 세메스도 엄청난 반도체의 엄청난 회사, 시가총액 1조 6천이고, 여기도 돈도 잘 벌을, 거의 1년에 한 2천억씩 버는 회사고,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그냥 환경 컨센서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환경 컨센서스 치시고 들어가시면 이거를 1년으로 넣고 리포트 검색에 K/OTC라고 검색하시면 이게 나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쓴 PDF 보기를 하시면 이제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뭐 투자도 뭐 너무 뭐 올인보다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한번 보시고, 그냥 커피 마실 돈으로 그냥 한두 주 조금씩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한국체인공업에 뭐 한번 투자를 한 100만원 정도 해봤습니다. 이게 대동농업의 자회사인데, 뭐 일단은 건설기계도 유망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했고, 뉴젠팜 같은 경우도 OEM 생산업체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해서 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뭐 서울 개인 택시법인 뭐 100억인데 시가총액이 100억인데 버는 돈은 거의 30-40억 막 이렇게 버는 엄청난 저평가된 회사도 있고, 인동첨단 소재도 이제 전고체 그 배터리 만드는 그 원재료 만드는 회사인데 아직까지 적자지만 유망성 있는 그런 업체. 이게 YG 리포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40만원 사봤습니다. 일단 이거 참고하시고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